라푼첼. 옛날에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러다 마침내 아내의 소원대로 신령님께서 아이를 점지해 주셨답니다. 부부의 집 뒤에는 훌륭한 뜰이 있었는데 아름다운 꽃들과 약초들로 가득했어요. 뜰은 높다란 담으로 둘러싸여 있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무서운 여자 마법사의 소유였거든요. 어느 날 아내가 창문으로 마법사의 뜰을 내려다보다가 아름다운 상추가 심어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상추가 너무도 싱싱하고 초록빛이라 정말 먹어보고 싶었답니다. 그 바람은 날마다 심해졌지만 구할 방법이 없었어요. 시름시름 앓다가 급기야 얼굴이 헬쑥해졌답니다. 걱정이 된 남편이 물었어요. 왜 그래, 여보? 아내가 대답했어요. 죽기 전에 집 뒤뜰에 있는 상추 한 포기만 먹어봤으면 좋겠어. 아내를 사랑하던 남편이 생각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상추를 구해와야겠어. 저녁 무렵 남편은 담을 넘어가 마법사의 뜰로 들어가 급히 상추를 캐서 아내에게 갖다 주었어요. 아내는 즉시 샐러드를 만들어 맛있게 먹었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자 전날보다 3배 더 상추가 먹고 싶어졌어요. 남편이 다시 뜰로 담을 넘어갔어요. 저녁 무렵 어둑어둑할 때 상추를 캐고 담을 넘으려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자 마법사가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어디서 감히 마법사가 화난 얼굴로 말했어요. 내 뜰에 들어와 도둑처럼 내 상추를 훔쳐 본때를 보여줘야겠군. 남편이 말했어요. 제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 아내가 이 상추를 보고 죽기 전에 먹어보면 소원이 없겠다고 해서요. 그 말에 마법사의 화가 좀 가라앉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만큼 상추를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 내 아내가 낳을 아이를 내게 주어야 한다. 난 그 아이를 엄마처럼 돌볼 것이다. 공포에 질린 남자는 앞뒤 가리지 않고 동의하고 말았어요.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그와 동시에 여자 마법사가 와서 아이에게 라푼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데리고 가버렸어요. 라푼첼은 하늘 아래 가장 예쁜 여자아이로 자랐어요. 그녀가 12살이 되자 마법사는 숲속 탑에 가두었어요. 계단도 문도 없는 탑이었어요. 꼭대기에 작은 창문만 하나 있었답니다. 마법사는 탑에 들어가고 싶을 때면 창문 아래로 가서 외쳤어요. 라푼첼아, 라푼첼아, 내 머리카락을 아래로 내려다오. 라푼첼은 금실 같은 엄청나게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마법사의 목소리가 들리면 따았던 머리를 풀어 창문 고리에 감고 아래까지 늘어뜨렸어요. 마법사가 그걸 잡고 올라왔답니다. 1~2년 후 왕자가 말을 타고 숲에 들어왔다가 탑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어디서 매우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 왕자는 멈춰서서 들었답니다. 그 목소리는 라푼첼의 목소리였어요. 그녀는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가졌는데 심심할 때면 외로움을 달래려고 노래를 불렀답니다. 왕자는 그녀가 있는 곳까지 올라가고 싶어서 탑의 문을 찾아보았지만 출입구가 없었어요. 일단 돌아갔는데 그녀의 노랫소리에 큰 감명을 받았답니다. 이후 왕자는 매일 숲으로 와서 그녀의 노래를 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나무 아래 서 있는데 마법사가 오는 게 보였어요. 곧 마법사가 소리쳤어요. 라푼첼아, 라푼첼아, 내 머리카락을 아래로 내려주렴. 라푼첼이 따은 머리를 내려주자 마법사가 그걸 잡고 탑으로 올라갔어요. 그녀의 머리카락이 사다리라면 나도 한번 시도해보리라. 왕자가 말했어요. 다음 날 어둠이 깔릴 무렵 왕자는 탑으로 가서 소리쳤어요. 라푼첼아, 라푼첼아, 내 머리카락을 아래로 내려주렴. 즉시 머리카락이 내려왔고 왕자는 부여잡고 올라갔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라푼첼도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왕자가 친구처럼 차분히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내 마음을 온통 휘저어 놓은 이후 내게 안식이란 없었소. 당신을 보지 않고는 못 버티겠소. 그 말에 라푼첼도 두려움을 내려놓았어요. 저를 당신의 아내로 받아들여 줄 수 있겠소? 라푼첼의 눈에 이분이 젊고 잘생긴 게 보였어요. 라푼첼이 생각했어요. 마녀 엄마보다 이분이 더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그래서 그녀는 네. 라고 말하고 자신의 손을 왕자 손에 얹었어요. 라푼첼이 말했어요. 기꺼이 당신을 따라갈게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내려가는 방법을 몰라요. 매일 제게 비단 한 타래씩 가져다 주시면 제가 사다리를 짤게요. 그럼 준비되는 대로 제가 내려가고 저를 말에 태워주세요. 그들은 왕자가 매일 저녁 들르기로 약속했어요. 마법사가 낮에 오기 때문이죠. 마법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라푼첼이 이렇게 말했어요. 알고 싶어요, 엄마. 어째서 왕자님을 들어 올리는 것보다 엄마를 들어 올리는 게 훨씬 더 무겁죠. 왕자님은 금방 오는데. 뭐, 이 고약한 것. 마법사가 소리쳤어요. 뭐가 어쩌고 어째. 너를 세상과 완전히 단절시켰는데도 나를 속여. 화가 난 마법사가 라푼첼의 아름다운 머리채를 부여잡고 왼손에 2번 감은 다음 오른손에 가위를 들고 싹둑싹둑 잘랐어요. 사랑스럽던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무자비한 마법사는 불쌍한 라푼첼을 황무지에 가두어 버렸어요. 라푼첼은 큰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답니다. 하지만 라푼첼을 내쫓은 바로 그날 저녁 마법사는 라푼첼의 머리카락을 창문 고리에 다시 메어 놓았어요. 곧 왕자가 나타나 소리쳤어요. 라푼첼아, 라푼첼아, 내 머리카락을 아래로 내려주렴. 마법사가 창에 매단 머리카락을 내려주었어요. 왕자가 올라왔어요. 하지만 아름다운 라푼첼은 없고 마법사가 사악한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어요. 아! 마법사가 조롱하듯 말했어요. 연인을 찾고 있군. 하지만 아름다운 새는 더 이상 둥지에서 노래하지 않지. 고양이가 낚아챘거든. 그리고 그 고양이가 이제 내 눈도 핥힐 참이다. 라푼첼은 내게서 사라졌다. 너는 이제 다신 그녀를 볼 수 없을 게다. 왕자는 상심의 정신을 잃고 절망하여 탑에서 뛰어내렸어요.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떨어질 때 가시나무에 떨어져 2 눈을 가시에 찔렸어요. 이후 왕자는 눈이 먼 상태로 숲을 방황했어요. 뿌리와 열매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것이 너무 슬퍼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그렇게 수년간 비탄에 잠겨 떠돌아다니다 마침내 라푼첼이 사는 황무지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라푼첼이 쌍둥이 남매를 낳고 가엾게 살고 있던 곳이었어요. 왕자는 너무도 친숙한 라푼첼의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왕자가 다가오자 라푼첼은 그를 알아보고 목을 감싸며 안겨 울었어요. 그때 라푼첼의 눈물 2방울이 왕자의 눈을 적셨어요. 그러자 왕자의 시력이 점점 밝아지며 급기야 예전처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왕자는 라푼첼을 데리고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갔어요. 왕국에서도 일행을 대환영해 주었어요. 이후 그들은 행복하고 만족하며 오래도록 잘 살았답니다.